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자령 다녀온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후기라도 좀 남기면 저도 이때 감정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기억도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자령을 지난 주말에 갔다 온 약간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백패킹은커녕 그 캠핑도 다녀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이제 선자령 백패킹을 가게 됐냐면 이제 캠핑 유튜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로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언니네 영상관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백패킹을 다니시고 영상을 되게 아름답게 남기세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저도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 친구 중에서 자기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역시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또 중요하고 또 이걸 주변에 얼마나 말하고 다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장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백패킹 장비가 가벼운 걸 사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제 친구는 대여를 해서 이제 갔습니다.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에 대여를 해주는 곳이 있고 제 친구는 8만 원에 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8만 원이면 웬만한 장비들은 다 포함이 돼서 대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번 백패킹이 아니더라도 향후 캠핑을 좀 다닐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다닐 거면 좀 구매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싼 것들 위주 좀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텐트도 한 10만 원짜리 이 뒤에 텐트가 보이죠. 다녀와서 텐트를 말리려고 이렇게 펴놓은 건데 진짜 싼 거거든요. 싼 거를 샀고 이제 침낭도 이제 동계니까 동계용을 샀는데 한 10만 원짜리 그것도 샀고 가방도 한 7, 8만 원짜리 싼 걸 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싼 거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쌓이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좀 뭔가 그래도 멀쩡한 것 같다. 후기가 좀 많은 것들 위주로 좀 구매를 했고 최종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약간 나도 빌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막상 또 사길 잘했다. 다음에 또 갈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무게가 이제 좀 고민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런 비싸지 않은 장비는 좀 무겁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런 저렴한 제품들 중에서는 너무 무겁지 않게 나온 제품들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계에 올려보니까 20k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보조 배터리도 막 3만짜리, 2만짜리 막 2개씩 챙기고 저는 또 이제 최근에 DJI 네오 드론을 샀잖아요. 그 배터리 팩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삼각대도 들고 갔고 하다 보니까 줄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넣다 보니까 20kg가 됐는데 저는 못 메고 갈 줄 알았어요. 내가 20kg를 들 수 있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20kg를 들고 다녀왔습니다. 선자령이 뭐 이제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은 여러 곳이 있지만 저는 대관령 마을휴게소라는 곳에 주차를 했고 거기서 걸어서 한 1시간 40분? 50분 이거 네이버 지도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갔는데 토요일날은 비가 좀 왔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비가 온다라는 느낌이 있게 왔는데 근데 이제 선자령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 굉장히 잘 이제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좀 와도 크게 문제 없이 위험하지 않게 갈 수 있었고 이제 오르막이 아닌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완만한 오르막이어서 무거운 짐을 메고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선자령이 초보 백패커들이 가기엔 좀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겁긴 무거웠어요. 저는 이제 선자령을 가기 위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짐이 엄청 많다는 거. 거의 20kg 정도 됩니다. 이거를 메고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비가 살짝 와서 레인 커버를 씌웠습니다. 9시 좀 넘었어요. 비슷하게 나왔네 그래도 저랑.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등산로 입구까지 안 간 건가? 등산로 입구 갔다가 원래 KT 통신소에 주차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거기 자리가 별로 없대. 그래서 갔다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선자령 되게 멀잖아. 되게 먼데 선자령? 아니, 가는 길에 좀 쉬고
근데 딱 비 올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개 있고 그러니까 비 올 때 이 바닥에 흐물거리면 싫잖아요. 너무 싫죠. 네, 근데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다 진흙밭이고 이러면 너무 난리 나니까. 선자령 3.7km만 더 가면 선자령입니다. 금방이죠?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아니 거의 다 왔는데 살짝 지쳤습니다. 지금 이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개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만 보고 가는 거고 안개 있고 그리고 발밑만 보이고 풍력발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 빗소리 들리죠? 비가 옵니다. 좋아하는 비 원 없이 맞네요. 모자 챙겨오길 잘했다. 모자가 있으니까 한결 낫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니 이상하네. 저기 텐트 치시나봐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아예 하나도 안 보이네. 아니 여기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저기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어렴풋이만 보이고. 와. 이제 텐트를 제가 평소에 많이 쳐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사서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한번 쳐보고 숙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쳐보니까 조금 걱정은 했는데 아주 크게 무리 없이 잘 쳤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비가 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좀 안에 있고 좀 쉬고 뭐 이 정도,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이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날씨가 좋으면 거의 별이 되게 잘 보이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은 볼 수가 없었고 비가 오니까. 근데 조금 한 10시 이 정도에는 좀 비가 그쳐서 밖에 의자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형형색색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 예쁘다, 되게 낭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또 좋았고, 그리고 한 11시쯤 텐트에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사실 자려고 누운 건 아니고 이제 좀 유튜브 좀 봐야지 하고 누웠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게 좀 피곤했나 봐요. 생각보다 거의 바로 잠들었습니다. 바로 잠들었고, 근데 좀 추웠어요. 그게 한 5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날씨였거든요. 근데 그 5도가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동계용 침낭이 있었고 제가 핫팩을 한 5개를 들고 와서 다 터뜨렸는데도 춥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은 막 두꺼운 옷을 입고 가지는 않았어요. 잘 패킹되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작아지는 옷은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안 들고 왔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밤에 약간 바들바들 떨면서 몇 번을 깼고, 근데 놀랍게도 꽤 꿀잠 잤어요. 잘 잤습니다. 생각보다 추웠는데 막 핫팩 5개 터뜨리고 이렇게 껴입고 잤는데도 추웠어요. 다음에 올 거면 뭔가 더 두꺼운 옷과 더 뭔가 방한을 하고 와야지 멀쩡하게 잘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침낭과 핫팩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진짜 한겨울 입어도 밖에서는 춥지가 않네? 이런 옷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롱패딩 정도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또 뭔가 전용 비싼 옷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롱패딩 같은 거 입고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좋았던 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갔더니 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다행히 비는 안 왔고 다음날 그렇다 날씨가 완전 좋은 건 아니었어요. 바로 아침에는 구름이 없어서 근데 해가 그대로 보이기는 하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진짜 안개가 자욱해서 그게 뭔가 그런 게 있더라. 그 뭔가 안개를 통해서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번지는 그 일출이 진짜 멋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어요. 그분 되게 좋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먹은 건데 같은 종류를 사가지고 아침에도 먹어야 합니다. 또 하나 뭐 이제 좋았던 거는 그 뒤로 좀 일출이 끝나고 나서는 해가 좀 났어요. 날씨가 진짜 좋은 이제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드론을 좀 조그만한 걸 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날려봤는데 또 되게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시야로 영상을 남겨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 저도 드론 조종기를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제 드론 조종기로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날려보는 게 되게 또 좋았습니다. I love this city when it rains. The sound as it taps on your window pane. And all the people seem to disappear. As the crowd split up, I saw you there. You had on that yellow dress, caught my eyes and took my breath. You were standing under a roadway sign, with your heels in your hands, an umbrella high. I don't want to let you go, so maybe 그래서 이제 어땠냐? 1박 2일 이렇게 선자령 갔다 온 거 어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가서 생존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텐트를 치고 오늘 어떻게든 뭔가를 먹어야 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속세를 잊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잠깐 생각나지 않았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당장 무거운 걸 들고 정상에 올라가야 되고 막상 막 닥쳐서 할 게 있잖아요. 제가 좀 일찍 잠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속세를 좀 떠나고 잊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와, 한 번 더 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좋아서 별을 볼 수 있을 때 한 번 더 오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냥 눈이 와서 이렇게 쌓여 있을 때 또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 더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되게 만족스럽고 기분 좋았고 근데 이번에 하면서 또 느낀 게 혼자서는 약간 심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랑 같이 갔으니까 뭐 수다도 떨고 그래도 뭔가 가방이 무거워도 무겁다 가방 이러면서 좀 의지도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혼자서 간다 그러면 되게 고독한 이제 혼자만의 이제 시간이잖아요. 약간 사색도 하고 물론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갈 때도 좀 이제 친구 중에서 좀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좀 꼬셔가지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선자령 후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